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에도 에릭 라우어 29와 함께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 8월 기아는 팔꿈치 인대 손상 판정을 받은 윌 크로우와 대체 선수 캠 알드레드를 웨이버 공시했다. 우승을 위한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던 기아는 라우어를 선택했다. 라우어와는 총액 35만 달러,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3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라우어는 화려한 메이저리그 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뛰었던 라우어는 멜비에서 총 36승을 기록한 준수한 선발 자원이었다. 특히 2022 시즌에는 미러키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며 27경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라는 좋은 성적을 남겼다. 우승 청부사로 기대를 모았지만 초반에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8월 라우어는 4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87로 부진했고 퀄리티 스타트는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다. 피안타율은 무려 0.316에 달했다. 그러나 점차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라우어는 9월 이후 3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2.76으로 눈에 띄게 개선됐다. 피안타율도 0.186으로 낮아졌으며 퀄리티 스타트도 2차례 달성했다. 특히 9월 12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는 6이닝 1피안타 9탈3진 무실점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선보였다. 기아는 정규리그 1위에 오르며 라우어는 한국 시리즈에 출전했다. 그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 시리즈 3차전에 선발로 나섰고 이성규와 김영웅에게 홈런을 맞았지만 5이닝 5피안타 8탈3진 2실점으로 준수한 투구를 했다. 비록 3차전에서 패했지만 기아는 4승 1패로 삼성을 꺾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라우어의 2024 시즌 최종 성적은 7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4.93이었다. 한국 시리즈에서는 1경기 1패,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했다. 당초 1선발 역할을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지만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나아졌고 2025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선수 시장이다. 기아가 라우어보다 더 나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그를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다. 반대로 더 나은 선수가 없다면 라우어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줄 가능성도 있다. 기아가 라우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쉬운 성적 속에서도 큰 무대에서 강했던 우승 청부사, 타자들의 균형을 깨는 데 집중했고 좋은 공을 던졌다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타이거즈를 위해 다시 마운드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올 시즌 중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에릭 라우어에게 가장 먼저 붙은 별명은 우승 청부사였다. 개막 2개월 만에 팔꿈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윌 크로우,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캠 알드레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동시에 웨이버 공시된 상황에서 라우어는 팀의 구세주로 떠오른 것이다. 라우어에 대한 기대는 그의 화려한 경력 덕분에 더욱 컸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미러키 브루어스를 거쳐 6시즌 동안 120경기, 선발 112경기에 나서 596.2이닝을 소화하며 36승 37패 2홀드,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했다. 어깨와 팔꿈치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멜비에서 4시즌을 풀타임 선발로 활약한 라우어는 기아가 필요로 하던 새로운 얼굴로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특히 2022 시즌에는 29경기에서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승리를 달성, 실력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KBO 리그는 만만한 무대가 아니었다. 8월 6일 기아와 계약을 체결한 라우어는 그로부터 5일 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라우어는 이날 피홈런 2개를 포함해 피안타 7개와 사사구 2개를 허용하며 3.1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 혹독한 데뷔전을 치렀다. 기아가 패배했지만 타선이 7회 말 동점을 만들어 라우어가 패전 투수가 되지 않은 것에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첫 등판에서 어려움을 겪은 라우어는 8월 17일 LG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KBO 리그 데뷔 첫 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8월 23일 NC전과 8월 29일 SSG전에서는
각각 5이닝 4실점,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하며 2패를 기록했다. 결국 라우어는 한국 무대 첫 달 동안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한 채 4경기에서 18.1이닝을 소화하며 1승 2패, 평균 자책점 6.87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신뢰를 보내기에는 아쉬운 성적이었다. 하지만 라우어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했다. 9월 5일 한화전에서 6.1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첫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고 9월 12일 롯데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두 번째 승리를 거뒀다.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었던 9월 30일 NC전에서는 4이닝 71구로 2실점을 기록한 후 휴식을 취했다. 정규 시즌을 마친 라우어의 성적은 7경기 34.2이닝 2승 2패, 평균 자책점 4.93이었다. 방어율은 정상 궤도를 찾았고 이범호 감독은 한국 시리즈에서 3선발로 라우어를 미리 결정했다. 투수에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한국 시리즈 3차전 선발로 나선 라우어는 5이닝 2실점으로 역할을 다했다. 이성규와 김영웅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해 2점을 내줬지만 기아가 2-4로 패한 이유는 마운드보다는 타선의 침체 때문이었다. 또한 라우어는 5이닝을 소화하며 단기전에서 치명적인 불펜 과부하를 방지했다. 라우어는 6차전 선발 투입도 준비했으나 한국 시리즈가 5차전에서 끝나면서 두 번째 등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우어는 한국 시리즈 3차전 등판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타자들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으며 좋은 공을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실투로 홈런을 맞았다면 실망했겠지만 첫 번째 홈런은 잘 던진 공이 담장을 넘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타자가 잘 노려서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 시즌 첫 등판 당시에는 삼성 타자들에게 맞춰 공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타석에서의 반응을 보고 여러 변화를 줬다며 언제든 다시 마운드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시리즈는 단기전이므로 언제든 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는 올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임스 네일, 에릭 라우어, 그리고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모두 한국 시리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시즌 내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력을 다해 뛰었으며 성품이 좋은 외국인 선수들은 우승 목표를 위해 끝까지 힘을 합쳤다. 이미 포스트 시즌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이 지난 시점이었다. 내일이 회복하지 못하면 기아는 외국인 선발 없이 가을 야구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오직 내일의 회복만이 해결책이었다. 기아는 올해 우승에 모든 힘을 쏟고 있었다. 창원에서 저녁 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입은 내일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기아 심재학 단장은 부상 부위 사진을 미국에 출장 중인 현대 아산병원의 전문의에게 보내 정확한 진단을 요청해 가을 야구 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서울에서 내일의 수술이 진행될 수 있었다. 구단의 세심한 배려에 내일은 빠른 회복과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수술을 받은 지 9일 만에 야구장에 복귀해 움직였고 트레이닝 팀이 제공하는 음료로 체중을 관리했다. 구단이 준비한 회복 프로그램을 충실히 소화한 끝에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무사히 등판할 수 있었다. 며칠 후인 4차전에서도 나와 승리 투수가 되어 기아의 우승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우어는 8월 5일 기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부상으로 이탈한 크로우의 단기 대체 선수였던 캠 알드레드는 안정적으로 던졌지만 한국 시리즈를 위해서는 아쉬움이 남았던 기아는 추가 교체 결정을 내렸다. 8월 6일 기아는 크로우와 알드레드를 모두 웨이버 공시하고 라우어를 영입해 승부수를 띄웠다. 라우어는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 만인 8월 9일 취업 비자를 받았다. 라우어는 8월 11일 첫 경기에 나섰다. 대구 삼성과의 경기에서 가을 야구를 대비한 실전을 치른 라우어는 시즌이 끝날 무렵 점차 페이스를 끌어올려 한국 시리즈 3차전에 출전했다. 홈런 2개를 맞았지만 5이닝 5피안타 8탈 3진 2실점으로 뛰어난 투구를 펼쳤다. 외국인 투수들이 건강한 상태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것이 기아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